안녕하세요, 빵택입니다.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아마 이미 3억을 달성하셨거나 2억 초중반쯤에서 3억을 목표로 잡고 계신 분들일 거예요. 근데 3억을 모은 사람들 중 꽤나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생깁니다. 3억이라는 숫자를 넘기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소비 패턴이랑 투자 습관이 이전이랑은 완전 다른 사람처럼 바뀐다는 겁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3억, 이거 절대 쉽게 모을 수 있는 돈이 아니거든요. 물론 코인이나 요행으로 단기간에 만들었을 수도 있고 부모님한테 물려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 말고 순전히 자기 힘으로 3억을 만든 거라면 그건 진짜 존경받아 마땅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여러분이 뭔가 잘못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미 대단한 걸 해낸 사람이 다음 단계에서 왜 자꾸 발이 걸리는지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0원에서 3억 만드는 거랑 3억에서 5억 만드는 거 뭐가 더 쉬울 것 같으세요? 상식적으로는 이미 3억이라는 종잣돈이 있으니까 후자가 더 쉬워야 맞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3억까지는 잘 왔는데 5억 문턱에서 딱 멈추거나 심지어 다시 2억 원대로 밀리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이게 그냥 운이 나빠서일까요? 아니면 시장이 갑자기 어려워져서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문제는 시장이 아니라 3억이라는 숫자를 손에 쥔 사람의 행동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행동이 바뀌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소비 수준입니다. 3억 모으는 과정에서는 다들 허리띠 좀 졸라맸잖아요. 스타벅스 커피 대신 집에서 내려서 마시고 점심은 도시락이나 구내식당으로 때우고 옷도 세일할 때만 사고 근데 통장에 3억이 딱 찍히는 순간 머릿속에서 이상한 신호 하나가 켜집니다. 나 이제 좀 성공했잖아. 이 정도는 써도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무서운 게 사실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3억을 모았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듯 증명된 성실함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 보상 심리가 한 번으론 안 끝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까요? 예를 들어 배달 앱을 켰는데 배달비 포함해서 3만 원이 넘으면 예전 같으면 바로 메뉴를 바꾸던지 빼던지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잠깐 멈칫하다가 3억이나 모았는데 이 정도로 뭘 그래? 하면서 결국 결제 버튼을 누릅니다. 문제는 이게 그날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은 멈칫함과 똑같은 합리화가 반복되면서 어느새 그게 그냥 새로운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훨씬 크게 나타나는 순간이 있는데 바로 전월세 재계약 시기예요. 원래 정해둔 필터 안에서만 매물을 보다가 조금 더 비싼 매물이 눈에 들어오면 처음엔 아니야, 이건 예산 초과지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며칠 지나면 생각이 바뀌어요. 이 정도는 감당되지 않나? 하면서 원래 기준보다 더 좋고 더 비싼 매물만을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죠. 이 두 장면이 규모는 완전히 다르지만 구조는 똑같습니다. 매번 못 이기는 척 자신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고 한 번 한 번은 다 그럴듯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소비가 소비를 부를 때 진짜 문제는 지출 액수가 아니라 지출의 기준선 자체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한 번 올라간 기준선은 다시 낮추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평소 패턴과 다르게 매달 나가는 돈이 늘어나는 거고 그 돈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원래 저축이나 투자로 굴러갈 수 있었던 돈이 통째로 방향을 바꾼 셈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이 사실 이분들도 자기 씀씀이가 좀 커졌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3억까지 모은 사람이 그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마침 최근같이 미국 증시든 국내 증시든 지수가 계속 치고 올라올 때 머릿속에 이런 계산이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상승만 잘 타도 억 단위로 불어나는 건데. 이런 생각이 나오는 순간부터 이제 저축 속도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방향으로 눈이 돌아갑니다. 어차피 월급 아껴서 몇십만 원 더 모으는 것보다 지금 있는 3억을 잘 굴려서 크게 먹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계산이 서는 거죠. 문제는 이 계산 자체가 틀린 건 아닌데 이 계산을 하는 시점이 하필 장이 엄청나게 좋을 때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SCHD랑 QQQ를 6대4로 담아서 운영하던 사람이 지금 이 기회라는 생각에 QQQ를 QLD로 바꿔버리거나 SCHD의 비중을 확 줄여버리는 시기죠.
QLD로 갈아탄 게 나쁜 선택이었다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SCHD QQQ 6대4 조합을 처음에 왜 그렇게 짰는지를 잊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그 조합은 이 사람이 3억을 모으는 동안 이미 몸으로 겪어본 변동성이에요. 시장이 흔들렸을 때 계좌가 어느 정도로 출렁이는지 그 정도는 버틸 수 있다는 게 이미 검증이 끝난 조합이라는 겁니다. 근데 욕심으로 변경한 계좌는 다르죠. 이 사람이 실제로 겪어본 적 없는 낙폭이 나올 수도 있는 계좌거든요. 기존 포트보다 오를 때 2배로 오르는 건 짜릿할 수 있어도 빠질 때 2~3배로 더 빠지는 거는 실제로 겪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조정이 오면 매일매일 계좌를 보는 빈도가 늘고 손실폭이 무서워서 일부를 팔았다가 다시 오르는 것 같으면 또 사들이고 결국 3억까지 오는 동안에는 한 번도 안 했던 짓, 그러니까 초보자 같은 매매를 반복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만든 원칙이 아니라 남들이 좋다고 하는 상품을 따라간 순간부터 그 상품이 흔들릴 때 버틸 수 있는 자기만의 기준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렇게 남들 따라 본인의 원칙을 바꾼 경험이 한번 생기면 사람은 점점 자기가 더 큰 리스크도 감당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착각은 세 번째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바로 투자 전략을 자꾸 바꾸는 겁니다. 처음엔 배당 성장 위주로 시작했다가 몇 달이 지나서 계좌가 지지부진하면 요즘 인기 있다는 성장주로 갈아타거나 아니면 월 분배금에 욕심이 생겨서 전량 커버드 콜로 바꾸던가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각각의 전략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원칙을 무시하는 순간부터 예측을 하게 되고 하나의 전략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작동하기도 전에 자꾸 다른 전략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세 가지. 소비 기준선 상승, 검증 안 된 고위험 투자, 잦은 전략 변경. 이 셋을 관통하는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3억이라는 숫자가 주는 심리적 안정감을 이용해서 오히려 더 큰 불안정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처음 투자를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집니다. 돈이 없을 땐 함부로 쓰지도, 함부로 투자하지도 않죠. 근데 시드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오히려 그 여유를 근거로 더 위험한 선택을 하게 돼요. 이게 바로 3억 넘긴 분들이 자꾸 5억 문턱에서 미끄러지는 이유입니다. 그럼 이 흐름을 끊으려면 뭘 해야 하나? 사실 답은 뻔합니다. 처음 3억을 만들 때 썼던 원칙, 그거 그대로 지키면 됩니다. 소비 기준선 올라가는 거 완전히 막을 수 없어요. 대신 한 달에 한 번 지출이 늘어난 만큼 저축도 같이 늘었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투자 전략, 남들이 뭐가 좋다더라 할 때마다 갈아타는 게 아니라 3억까지 오게 해준 그 원칙, 그거 하나만 안 무너뜨리면 됩니다. 이게 전부죠. 결국 3억에서 5억으로 가는 길을 막는 건 시장의 변동성이 아니라 3억이라는 숫자가 만들어낸 심리적 여유가 촉발하는 몇 가지 행동 패턴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 문제로 고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3억이라는 산을 넘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민이라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 패턴을 미리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배달앱에서 결제 버튼을 누르기 직전이나 낯선 종목의 매수 주문 넣기 직전 한 번 더 멈춰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겁니다. 그 짧은 멈춤 하나가 3억을 5억으로, 10억으로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들을만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빵택이었습니다.